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06% 올랐습니다. 지난달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오름폭은 한 주 전보다 0.01%포인트 줄었습니다. 서울은 0.13% 올라 15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지방 아파트 값은 한 주 전 0.02%에서 0.01%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 인허가는 17만 8,209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9% 감소, 아파트 외 주택은 2만 9,069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0.3% 줄었습니다. 전국 주택 착공은 10만 2,299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1% 감소했습니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 3년 뒤, 인허가는 3년에서 5년 뒤 입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준공된 물량이 소화된 뒤부터 주택 수급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7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3,301가구 감소한 6만 3,087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 2월 7만 5,438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줄었고 특히 7월에 5%가 감소한 건 미분양 주택이 줄기 때문인데 지난 3월 이래 최대 감소폭이었습니다. 계속 늘던 준공 후 미분양도 7월에 줄었는데 전국 9,041가구로 전월 대비 3.8%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7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약시장의 호조와 공사비 인상 이슈 등으로 수도권은 아파트값 상승폭이 유지가 됐는데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름폭이 다소 줄고 있습니다.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로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들 알려주실지 간략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9월 첫째 날이고요. 또 게다가 또 이렇게 날이 선선해지면 이사도 해야 되고 집 걱정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아파트를 어떻게 구비하면 좋은가 이런 간단한 노량진에 있는 재개발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모아타운이다, 신석통합기획이다, 가로주택 정비다 해서 지금 많이 서울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또 한번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 강남 불패라고 그러죠. 강남이 워낙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서초구의 서초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김채영 이사님과 두 가지 지역들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첫 번째 정보는요, 바로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인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노량진 하면 그전부터 재개발 다수 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량진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량진 1구역이라든지 3구역 같은 경우는 노량진역
노량진역과 앞으로 또 서부선이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되고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쪽 지역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지고 입주할 단계에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노량진 쪽에 새로운 주택 분양받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주변 지역이죠. 주변 지역에 노후화된 지역 그런 쪽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곳은 이렇게 노후된 이 노량진 하면 옛날 그 학원이죠. 학원가 게다가 무슨 컵밥거리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거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곳이 그동안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다 변모가 되고 있죠. 다 변모된 곳도 있고 점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지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기에 이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도 바라볼 때 조금 아름답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 노후도가 한 80%까지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모아타운 선정 지역 보면은 70%, 80%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은 곳이 선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상권이 이제 쇠락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상권이 아주 붐일고 왁자지껄하고 그러면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낡은 주택이라도 장사가 잘 되고 하면은 없애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장사도 조금 뜸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개발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생기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노량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교통이죠. 자, 지금 일자리가 여의도에 일자리 많은 곳이죠. 용산 일자리 이제 앞으로 많이 생길 곳이죠. 시청 일자리 많죠. 강남도 끊임없이 일자리가 생기는 곳입니다. 거기 일자리 중심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주택 가격은 일자리 기준으로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자리와 많이 떨어져 있는 곳도 교통이 좋아진다. 그러면 많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이 접근성, 이 일자리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이제 재개발 규제가 많이 완화됐죠. 예전에 재개발한다 그러면 아이고 10년, 15년은 기다려야 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모아타운이라든가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번동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 4년 남짓 걸렸어요. 3년 조금 더 걸렸죠. 예, 그렇게까지 빠르게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게 공공기획을 통한 이런 구역 지정이 우선 돼야 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로 그 예전의 재개발은 굉장히 길었어요, 절차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그래서 빠르게 이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서울시에서 또 공급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을 많이 이렇게 오래된 주택을 개발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80만 원 공급을 약속을 했고 또 그래서 50만 원을 재개발하고 재건축으로 하고 재개발 규제를 완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쪽이 예전 같지 않다. 좀 빠르게 5, 6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에 인접한 이런 노후도가 심한 지역, 역세권 개발이라고 그러죠. 역세권 개발을 또 많이 용적률을 더 주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개발을 많이들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저기 서울시에 조금 낙후된 데는 다 모아타운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추진해서 다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노후도가 많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그 동네에 꼭 당위성이 있어야 그만큼 지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개발 호재로 또 다양한 이제 주변에 내가 아파트만 새로 짓고 그리고 이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되나 판가름할 때는 이 미래 가치, 일자리가 얼마나 생기느냐. 바로 다리만 건너면 국제 업무지구가 있죠. 지금 저 서부선이 이렇게
신촌으로도 새로 나오고 물론 노량진 1호선 같은 경우는 노량진은 뭐 서울역까지 용산 서울역을 거치기 때문에 일자리 많은 곳으로 가지만 또 서부선도 일자리 많은 곳으로 빠르게 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노량진 수변 복합 거점으로 또 개발할 것이고 노들 예술섬에서 또 아름답게 예술까지 같이 겸비한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계속 생겨난다. 또 한강변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뭐 한강변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 한강 한남 뉴타운, 압구정동, 반포, 흑석동, 여의도 이런 쪽으로 보면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죠. 근데 노량진도 한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래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좋은데 투자 계획이 요즘 예전 같아서는 1억 정도로도 투자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약 2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10억이 다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아파트 장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세월값이라고 하죠. 제가 얘기는 하는데 한 2억 정도면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세 조금 이 동네가 좀 낙후가 돼서 전세가가 좀 낮죠. 2억 5천에서 2억 7천만 원. 그렇지만 또 이 낙후된 지역에 또 새로운 주택이 깔끔하게 있으면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고요. 또 월세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한 12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출도 한 2억 3천만 원, 50% 정도 되죠. 그래서 2억 6천만 원 대출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원. 월세를 하셔도 2억 원, 또 전세를 하셔도 약 2억 원이면 이런 투자 미래 가치가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오래된 주택도 있지만 요즘 또 미분양된 아파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눈여겨보심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동작구 노량진의 노량진동의 투자 전략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미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가치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이쪽이 이제 다 개발이 되면 안정적인 임대 수요도 많고 또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고 노량진 뉴타운 이주민들도 수요들이 많이 지금 현재는 또 이주민 수요가 있죠. 그래서 다양한 개발 호재, 미래의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인프라 신설 등 생활하기 편한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한강변 하면 우리가 많이 인기 지역이죠. 한강변에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첫 번째로 일자리. 또 우리가 말하는 또 교통은 물론이죠. 일자리가 많으면 교통은 따라다닙니다. 교통, 일자리, 교육도 물론 따라가죠. 우리나라 또 교육을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남에 학원가 이런 것까지 유행하고 지방에서도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학교도 있어야 되고 학군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모든 생활 시설이 편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 보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체크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옳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점쳐볼 수 있는 동작구 노량진동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서초구 하면 요즘 이 한강변의 고속터미널 옆에 새로운 아파트들 굉장히 고가죠. 평당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84제곱미터가 한 35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1억을 호가하는
그런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왜 그렇게 자꾸 오르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원자재값이나 또 뭐 인건비 다 올랐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로운 이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가 왜 조금씩 오르나요? 그러는데 아마도 이 분양가 이제 새로 지을 때는 그만한 예전 같은 경우는 10억에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10억을 더 넘어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오늘 준비한 이 다세대 주택은 투룸이고 조금 좀 널찍합니다. 투룸치고는. 그래서 널찍하고 교통이 좋아요. 교대역에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좋고 우선 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반포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가 그 교통도 좋고 우리가 말한 병세권도 있죠. 병세권도 좋고 또 주변에 생활 인프라 시설도 잘 돼 있고 한강 공원돼 있고 많은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일자리 접근성이죠. 그래서 강남 이쪽은 일자리가 가장 많이 지금 새로 생기는 게 삼성동이죠. 강남의 일자리가 약 서울의 약 4분의 1이 일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니 왜 강남에만 일자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좀 이런 다른 쪽도 하지 그러는데 취업하시는 분들 우수한 인력들이 강남에 출근하기를 바라고 그쪽에 살기를 바란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수한 인력들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쓰려면 그분들이 찾는 곳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뭐 아무래도 뭐 대기업 사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앞으로 굉장히 큰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뭐 이미 많이 있고요. 있으면서도 계속 일자리가 파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당동 쪽도 일자리가 많고 용산, 시청, 마포, 홍대 이런 일자리 많은 지역 사람이 많이 몰리면 일자리는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면 강남에서는 접근하기가 첫 번째 좋은 게 교통이 너무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대 쪽 지금 오늘 준비한 교대 쪽에는 이렇게 법조단지 그래서 이런 법조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선 좋은 거는 학군이 좋습니다. 서초구,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서문여고. 물론 뭐 자녀 있는 분들도 같이 뭐 거주를 하지만 이곳에 종사하는 분들도 이런 소형 주택에는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갖춰져 있고 보안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은 또 약간 고급스럽게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다세대 주택은 사실은 좀 고가였습니다. 네,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활용하면 조금 감면받을 수 없는 6억 이상의 금액이었는데 조금 다이어트가 돼가지고 5억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그래서 와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고 일단 서울 이 강남 쪽에 일자리가 어느 게 강남 쪽만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있는 일자리 말고 새롭게 생길 일자리들입니다. 자, 이 삼성동에 크게 일자리가 들어오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도 새롭게 단장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오롱부지, 정보사부지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 우리나라 마지막 남은이 아니고 서초구에서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라고 그러죠. 정보사부지, 남부터미널 개발, 사당 복합센터 개발, 또 양지 오면 R&CD 개발,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수서 역세권 개발. 새로운 일자리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중요한 게 주택도 또 이만큼 일자리만큼 생겨야 되잖아요. 주택이 이 일자리 생기는 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 불패란 얘기가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강남 땅값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또 이 건축할 때 강남은 조금 다세대 주택도 되게 고급스럽게 지어요. 그래서 건축비가 다른 곳 그냥 단순하게 짓는 다세대보다 좀 많이 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삼성동에 어느 정도의 큰 일자리가 들어오나 이렇게 보시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랑 또 잠실 마스터플랜 또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죠. 이쪽이 약 뭐 100만, 미래에는 120만, 130만까지도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100만 정도의 일자리가 파생이 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이 일자리가 우리나라만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홍콩 같은데 그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인 외국계 그런 은행들이 있답니다. 여의도나 강남 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는 외국도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포 1단지 재건축. 계속 그 한강가로 반포 쪽이 쭉 점차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한강 라인이 옛날 그 5층짜리 있던 아파트들이 다 고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짓는데도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죠. 일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크게 재개발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는 소규모로 지역 이렇게 단위로 재개발, 우리가 말하는 모아타운이나 신속 통합 개발이나 가로주택 정비라는 것이 있어서 빠르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길었어요. 한 세월 갔죠. 1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뭐 5, 6년이면 개발이 이루어진다. 입주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국군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서초구에서 바이오나 금융, 첨단 산업을 또 이렇게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또 여기 정보사 부지에는 또 예술 거점, 문화예술 거점도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도 또 들어오니까 일자리도 또 많이 늘어나는 거죠.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이쪽에 강남역이죠. 강남역 신분당선이 있는데 이쪽에 크게 이제 새로운 롯데 사옥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 이쪽에 삼성동에는 현대, 강남역에는 롯데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대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양재우면 개발 특구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AI,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 쪽으로 많이 몰린다. AI 산업이 계속 연구단지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남 쪽에서 우리가 판교도 있지만 강남 쪽도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아트밸리 조성 사업 이런 얘기 간간히 나오죠. 한강 세비섬에서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이렇게 쭉 뭐 어느 날 쫙 거기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연결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더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사당 환승복합센터 사당동에 가면 조금 뭐 저쪽에 수원 쪽으로 가는 그 빨간 버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복합 환승센터를 빠르게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뭐 100m 높이로 지하 9층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환승만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다 모든 게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고 또 여기 양재 또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물류단지라고 해서 많은 게 예전 같은 게 쓰레기까지도 처리하려면 따로 하고 그랬는데 여기 쓰레기 처리장까지 깔끔하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게다가 우리가 빠르게 택배 2, 3일 걸리는 거를 뭐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가져온다고 하니까 더 편리해지겠죠. 예, 게다가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강남이 좋아지고 GTX도 A 노선, C 노선 들어오죠. 삼성, 양재, 수서,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강남은 접근성 필요 없잖아요. 그만큼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 좋은데 가격이 문제죠. 예, 5억 5천에서 5억 7천인데 25평형인데 조금 널찍하게 나왔습니다. 한 17, 8평 정도의 실평수고요. 예, 금액은 4억 5천에서 4억 8천. 아니, 그러니까 임대 금액이죠. 전세 활용하시면 실투자금은 1억 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1억 원 갖고 하면 또 전세 대란 나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이게 다이어트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임대 금액을 월 3천만 원에 150에서 한 1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고요. 대출을 2억 8천에서 2억 9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된 조금 싸게 나온 그런 것을 이렇게 투자를 잡을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고요. 예.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투자하는 곳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세미나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김채영 이사님께서 아파트 소액 투자라는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1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김채영 이사님의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한강변 개발 수혜를 볼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보유한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봤는데요.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초동 알아봤습니다. 미래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수사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재개발 시장을 관심 가져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자, 네, 엊그저께 뵀는데 이틀 만에 또 뵀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슈 좀 짧지만 제가 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또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자, 재개발 지금 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공급 물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에서 뭐 길게 한 6년 정도 후에는 그 공급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주택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현재의 이렇게 뭐 목동이나 여러 가지 뭐 재건축, 재개발들의 이슈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공급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심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그런 바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몸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듭니다. 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 일단은 뭐 목동 6단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양천에 가장 가까운, 그리고 네, 초대형 병원, 이대 목동병원에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군들이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뭉쳐 있기 때문에 자녀들 키우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용이한 그런 지역의 아파트이죠. 자, 이 목동 6단지 아파트가 목동 안에서는 최초의 재건축 시동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오냐. 네. 층수 제한이 완화가 되면서 35층 제한이 풀렸죠. 그래서 이제 50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으로 그런 아파트로 탈바꿈이 될 것이고, 물론 그에 따라서 가구 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려 한 2,300가구 이상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있네요. 그죠? 용적률 300%. 네, 가구 수는 약 2,000가구 넘는 수준의 초대형 가구가 탄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목동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6단지 가격 어마어마하겠죠. 왜? 지금 목동이라고 하는 곳은 일단 신정 내거리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그 신정 뉴타운 쪽 라인들 아파트를 제외하고서는 목동의 학군의 그런 그 반경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정도 수준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이죠. 그래서 지금 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단지, 약 11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곳 안에서 첫 번째 진행이 되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단지들의 그 이목도 굉장히 또 쏠릴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 무엇보다도 근처에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 거주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일단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이주 수요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3, 4년 전, 4, 5년 전에도 보셨지 않습니까?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곳들 주변에 전세가 폭등하는 수준으로 올랐던 것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 수요를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높게 일단은 적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일단 메리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적인 부분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입지적인 부분에서 거의 랜드마크 정도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단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빨라야 7년, 8년이고 길게는 한 10년 정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입주까지 보셨을 때 그 정도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새롭게 탄생하는 아파트들을 보셨을 때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30년, 40년 정도 또 지나야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텀 자체가 상당히 또 길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제 생에 다음 아파트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오는 것도 이제 5세대 아파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보다 다른 지금의 이런 커뮤니티 시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시설들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에 걸맞게 가격 또한 상당히 높이 공공 행진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목동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첫 번째 6단지를 필두로 해서.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5년 후 우리가 이제 공급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5년 생각보다 빨리 지나요. 제 딸 태어난 지가 지금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살이에요. 5년, 6년 금방 지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5년, 6년 정도 이후에 공급에 대한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빠르면 2025년도부터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부터는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어떠한 형태의 플로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셨을 것이고 데이터도 충분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의 좀 조정장이 있었긴 했지만 앞으로 또 반등장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반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는 또 다시 횡보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반등장이 오겠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공급 대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공급 대란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들었던 내용이죠.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폭등했을 때는
서울 안에, 수도권 안에 양질의 질적으로 상당히 그런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좋은 그런 형태의 집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공급 대란을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미분양 사태라든지 또는 고금리, 금융 비용의 증가, 건축비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건축주 또는 시행주 또는 시공사 이런 형태들의 이런 사업자들이 지금 해도 어차피 미분양 날 거 좀 미루고 했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6월 달 이후부터 계속해서 감소하는 입주 물량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 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의 공급도 축소, 위축된 수요의 분양 시장도 부진하지만 분양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공급도 상당히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위축된 공급 때문에 3년 후부터는 부작용이 염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작용은 결과적으로 가격으로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째는 2년 후부터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절반 수준에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 또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출 특례 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례 제품들을 또 그런 상품들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뭐 청약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6억 원대, 7억 원대에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의 위주를 그런 아파트들을 좀 보시면서 실거주를 투자하시거나 또는 실거주를 하시면서 투자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현재 이제 시작은 됐고요. 벌써 이미 출발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런 공급에 대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공급, 재개발 이런 형태의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목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런 지금 방송을 시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준비해 두셨다가 앞으로 좋은 그런 시장에 또 매도 또는 기분 좋은 그런 삶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재개발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짚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1, 2억 원으로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세한 일정과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지역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바로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시세는 4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편견을 좀 버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어느 정도의 뭐 이렇게 약간 편견을 좀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거주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투자의 상품으로 본다면 중간에 관리처분 단계 이전에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체크해 보셔야 될 이유는 체크해 보셔야 될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지금 현재의 시장에서 정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느냐. 자,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에 노후화되어 있는 주택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라든지 또는 아파트가 재개발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쏠릴 수 있는 그런 이목들이 얼마나만큼 많으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기에 구로구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구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구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론 인식에 대한 차이, 뭐 이급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만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거 하나만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질지를 좀 체크를 해두시면서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구로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교통편이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 역세권 시프트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면서 노후지가 너무나도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신도림 쪽 라인들의 아파트, 거의 10년 된 아파트가 거의 최근에는 신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주변에 너무나도 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신도림 구도심 라인들의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위치하고 있고요.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시면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는 정말 그 신길 뉴타운이 정말 이렇게 아파트로 좀 변하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 다가구가 많으면서 동의율도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신도림역과 구로역 정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구로 역세권의 노후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에 대형 마트라든지 뭐 이런 NC백화점 등등의 이런 뭐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도 가지고 있고요. 공구상가라든지 또는 그 아래쪽 라인으로 쥐벨리 라인들이 또 구축이 되어 있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신도림을 지나면 바로 이렇게 백화점을 건너서 자, 영등포 그리고 여의도권역까지도 충분히 가까운 지근거리를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신안산선에 대한 그런 얘기들과 GTX 비노선에 대한 얘기,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요. 자, 교통망이라든지 또 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영등포역과 그리고 영등포 라인, 여의도 라인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로망들을 이용해 본다면 올림픽대로라든지 또는 지역 아래로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도로망들도 간선 도로망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쥐벨리 라인들 가깝고 여의도 가깝고요. 바로 강변북로 타고 넘어가면 용산까지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어봤고요. 네, 보여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정말 도로가 있지만 사람 하나 정도 지나갈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정말 이제 집과 집이 거의 붙어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지역들 정말 아직까지도 화재가 안 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곳들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화재예요, 화재.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붙어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화재 한 번 났다 하면 이런 곳들은 대형 화재로 지금 나타날 수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주거 부분에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남다른 그런 지역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집안 치마라든지 이렇게 정말 기와 뭐 옥상에 이렇게 붙어 있을 정도 수준의 그런 동네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곳들은 뿐만 아니라 제가 뭐 몇 장들만 좀 준비를 해봤지만 이 이외에도 상당히 정말 이런 개발이 정말 필요하다고 옛날 그 서울의 달동네 수준의 그런 동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세권 10부트 면적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개정안이 좀 발표가 된 것들이 있지만 전혀 이쪽 라인들은 오히려 더 환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노후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 2년에서 3년 정도 안에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재개발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역세권 시프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조합원한테 좋은 베스트한 정비 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투룸인데요. 네, 투룸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분이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매매 시세가 한 4억 원 정도. 자, 그리고 전세 한껏 투자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 3,500만 원 정도의 전세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그런 좋은 상품을 또는 월세 임차료인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니까 이곳은 투자하시더라도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재개발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로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지역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준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정보는 양재동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말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이 말이 길어져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좀 촉박하네요, 그죠? 양재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양재 좋은 지역이에요. 왜 좋은 지역입니까? 강남 안에서 서초구 안에서 천변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카페거리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이쪽에다 넣겠습니까? 그 수많은 강남의 많은 역들도 많은데 그 이유는 일자리가 많고 보다 일자리에 대한 확장성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갖춰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상업시설들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하니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삼성동의 개발이라든지 양재동 자체적으로도 플랫폼 시티 개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 있으니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다? 고정적인 수요, 고정적인 유동 인구가 받쳐주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자, 이렇게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점심시간에, 저녁시간에 쏟아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임차인들 또는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이죠. 도로망들과 교통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들, 업무시설들, 쇼핑시설들이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들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GTX 신호선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완성이 되어 있죠. 계획이 단순 계획이 아니라 양재로 들어온다라는 점. 자, 왜 그 수많은 역들 중에서 양재역이 선정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분당선에 대한 연장선, 용산까지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그 신분당선의 힘 자체는 상당히 뭐 주택 시장에도 또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사업 개발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동네가 양재동이죠. 그래서 개발은 잠재적인 이슈라고 하는 거. 진행이 된다면 지상부의 초대형 공원 공간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양재동 또한 그 여파를 또는 그 혜택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주택 시장도 좋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시장입니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플랫폼 시티 개발이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특히나 이 세 가지 존으로 구성되는 양재동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지역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 이 지역은 정말 이 가로수길을 따라서 한번 좀 거닐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잠실에 거주하시면서도 이 양재 카페거리에 가로수길이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눈에 띄는 곳곳에 좋은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지역은 한 번 정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이 한 20평 정도 되는 사이즈의 네, 상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층이고요. 9억 정도입니다. 대출이 대략적으로 한 5억 정도, 초중반 정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4천만 원에 280 정도에서 32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라고 하고요. 실제로 맞춰지고 있는 금액대이니까 네,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대략 한 3억 원 정도의 초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까지 지역 소개 들어봤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교통망 확대가 기대되는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구로구 구로동 알아봤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들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